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 엊그제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죠. 변동성 자체도 조금 컸고 오전 변동성과 오후 변동성 차이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중간에 한 11시께 해가지고는 진짜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종목들 자체도 좀 크게 흔들리는 게 좀 많았고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 종일 조금 체력이 좀 소진될 수 있는 하루였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나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굵직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나와야 될 조정이에요.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끝났죠. 나스닥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신고가를 또 만들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또 일찍 만들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만들어 버렸어요. 역사상 미국 역사상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9,500포인트를 또 목전에 두고 있네요. 어, 전날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이 뭐 만만치 않게 1% 이상 올라가길래 뭐 적당히 뛰어가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리면서 신고가를 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와 그걸 또 능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2% 나스닥이 신고가를 오늘 이룰 줄이야. 종가가 2.1% 올랐는데 하여튼 이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갭상승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코스닥이 우리 증시를 보면 갭상승 했을 때 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갭상승을 한 경우는 우리는 거의 70%는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갭 띄우고 음봉이다. 근데 마침 조정이 나올 만한 때입니다. 이틀 동안 급격하게 V 반등으로 어떤 저항 라인이었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형성된 자리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음봉을 덮어냈잖아요. 당연히 쉬어가야 돼요.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가면 어차피 또 약해져요. 이때처럼 수직으로 가면 또 어차피 약해지는 흐름이 또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번 흐름에 좀 두텁게 이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가는 게 낫고 제가 제시한 그 한 달 정도의 시간, 그렇죠? 한 달 정도의 어, 이 주저앉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우한폐렴으로 만든 한 달 정도를 보고 마침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다. 옵션 만기일 오늘 포지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굵직한 거래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흐름 제시해드립니다. 2150 전후에 힘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 내려갔다 오더라도 올라올 것이고 올라갔다 오더라도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올라갈 때는 어제처럼 약간의 포인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 그 조정되는 흐름 나오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기준 2150은 가장 돈이 많이 쓰여진 2150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지금 코스닥 2165인데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2165니까 조금 더 내일도 뭐 조정 나온 김에 한 이틀 밀어낼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뭐 망가지는 건 또 아니고요. 보시면 한 이 정도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미중시 따라서 치고 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가 됐든 뭐 아무 뭐 다 둘 다 어울려요. 둘 다 어울립니다. 거의 뭐 반반이고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조정 거쳤다 가는 게 조금 더 나중에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한폐렴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괴롭힐 거예요. 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 그를 통해 그것 때문에 오공과 웰크롬 같은 대장급 종목들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다음 치료제 쪽에서 아침부터 뭐 바디텍 매드나 PCL 급등 나왔었고 또 뭐야 상한가 찍었던 게 저거 맥 ICS 그쵸? 맞죠? 네, 맥 ICS가 아침부터 급등 나왔다가 쫙 밀렸네요. 와, 뭐야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네. 아까 전에 안 봤는데. 이런 것들 아침에 상 닫고 나서 진짜 아침에 그 물량 빠진 채로 그냥 털어냈구나. 하여튼 이런 치료제 같은 것들이 계속 힘이 들어왔었어요. 그다음에 PCL도 뭐 다 밀렸는데 치료제들은 오늘 아침까지 급등했다가 밀렸고 또 다른 이제 후속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종목별로 편차가 좀 생겼습니다. 옛날 이제 며칠 전 일주일 전 같은 경우는 우한폐렴 테마다 다 같이 순서대로 쫙 올라갔다면 지금은 같은 테마에 속해도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극심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섹터 전체는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았고 시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약간 시속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럼 테마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 급등을 하면 시장은 내려가고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페럼 테마주들은 또 내려가고 이런 약간 시속 게임을 한동안 이번 주 정도는 뭐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주말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또 잠잠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한 이틀 정도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만 이게 좀 잠잠해질 거예요. 그런데 점점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매는 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 미처 남은 물량이 있으면 거기를 해결하려고만 노력하시지 막 고점에서 따라잡는 매매는 최대한 이제 하지 않는 점점 이제 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그냥 소액으로 그냥 트레이딩하는 개념으로 하시거나 이 정도만 하셔야지 이젠 자칫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테마주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그림이 이상하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나와줘야 돼요. 다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페럼템은 점점 약해지고 시장과 시속 게임을 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은 어제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한폐렴 발생하고 하락한 이후에 눈 감고 한 달이면 된다. 진짜 눈을 감느냐 아니면 중간에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붙어있지만 마인드만 눈 감고 한 달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 기준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홍정옥주가 KNN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죠. 저는 그 과거부터 홍정옥주를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KNN을 할 때도 있었고 고려산업을 할 때도 있었고 저 한국 프렌즈를 할 때도 있었고 뭐 벽산을 단타로 가미를 할 때도 있었고 막 했었죠. 작년도 가을쯤이었네요. 이때는 뭐 이제 KNN을 매매를 한참 했을 때고 KNN으로 굵직하게 좀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고려산업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산을 추가해서 가미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홍정욱은 일단은 인물 분석을 통해서 저는 대권까지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대선으로 가기 전에 총선은 당연히 거쳐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SNS에 글을 안 쓴 지 꽤 오래됐어요. 특히 페이스북에는 9월 달까지만 글을 쓰고 언제 그 딸 마약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글을 쓰고 거의 글을 안 썼어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좀 추가를 몇백 개를 더 추가를 했지만 뭐 책 읽는 거 책 소개도 했었고 뭐 중간에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정치로 이제 가려고 정치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힘이 실렸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 중간 중간에는 이제 지금 보수당의 러브콜을 계속 받아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뉴스를 띄우면서 종로 쪽에 출마를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후보로서 거론이 되는 뭐 그런 모습. 뭐 본인의 의사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적합하고 지지율도 높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을 때 아이크래프트나 모베이스 같은 게 뭐 급등을 했었잖아요. 점상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인가 다음 날에 출마할 생각 없다 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뭐 출마를 본인이 할 생각 없다 빼달라 이런 거는 뭐 유시민도 거쳐왔고 다 웬만하면 거쳐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침이 없었던 사람들은 개별적인 악재를 하나씩 다 맞이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한번 살펴보시면 정치인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안철수도 안철수 나름대로 굴곡이 있었고 뭐 오냐 마냐 뭐 그렇죠. 정치 하냐 마냐 과거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뭐 반기문 안 그랬나요? 뭐몇 년 전에 2016년도에 반기문은 출마하냐 마냐로 계속 뭐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출마 막판에 안 해버리고 그렇죠.
하한가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정치 종목을 할 때는 정치 인물주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인물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 대비 리턴도 큽니다. 대신에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대신에 그 리스크를 감내할 내용들이 합리적인가를 따지고 그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어떤 물량들이 감내하는 물량들이 같이 들어와 있나 돈들이 들어와 있냐 돈을 계속 추적해 가시고요. 돈은 속이지 않습니다. 자금은 속이지 않고 자금이 나갈 때도 나가는 게 뚜렷이 보이고 가급적 찾을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을 추적을 하고 또 인물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정치 분위기도 정치판도 좀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이게 대선 쪽이냐 총선 쪽이냐도 좀 시기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정치 종목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과거에 이재명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한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홍정국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아하면은 뭐 정치에 복귀를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확률이 일단은 높죠. 일단은 높고 거기에 돈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지난번에 딸 사건을 만회하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또 자중하고 있잖아요. 되게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SNS 글 안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잘 해결해주고 또 그거를 저번에 사과도 잘했었고 또 나오면서 또 선언하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과오를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보답해 뭐라고 해야 돼 보상해드리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실망시켜드린 점을 정치적으로 만회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홍정욱은 저는 총선 때까지 이변이 없는 한 뭐 이변이 있는 거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러브콜 받는 상황과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출마를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주들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나머지는 또 이제 우한폐렴 치료제나 이제 치료제가 끝나면 또 마스크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쓸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뭐 나가봐도 마스크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뭐 아직도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시장에서나 이제 악재가 단기적으로 소멸되고 시장에 올라오는 거지 주식 시장에서만 그런 거지 실제로 생활 환경에서 보면은 아직도 공포스러워요. 아직도 뭐 환자가 나왔던 상권에는 진짜 텅 비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은 굳이 안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아직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 파동도 뭐 예상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뭐 미세먼지가 갑자기 뭐 불어올 시기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밑에서 한 번쯤은 더 차분히 모아간다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다 치료제 쪽에 수급이 좀 돌긴 하는데 계속 그럴 건 아니죠. 뭐 마스크가 한참 슈팅 나오다가 그때는 치료제들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갔지만 계속 돌고 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한폐렴 쪽은 점점 약해질 거다. 2차 파동이 1차 파동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고 반발 파동 정도 생각을 하셔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 다음에 새로 하실 분들은 뭐 저가 매수해서 적당한 단기 수익 종목으로 활용을 하시더라.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가 대부분 다 품절이에요. 대부분 다 품절이고 2차 생산 들어간 것도 저는 2차 생산 들어가도 또 그것도 품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 그렇게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뭐 수급적인 문제 뭐 아직도 개인들이 사고 있고 저번에 많이 팔았던 거 다시 또 채워버렸네요. 코스닥 선물은 또 외국인들이 오늘 또 많이 던졌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패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너무나 찌라시들도 난무하고
뭐 진짜 앞으로 정말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금방 뭐 이제 치료제 백신 하고 뭐 한 2주만 버티면 된다.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가 맞을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겪어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예언가처럼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의 질병 간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롯해 볼 때 시장 자체에는 큰 문제 없을 거고 어, 이제 진짜 인류 건강의 문제 요것만 좀 신경을 쓰겠죠. 이제 뭐 증시를 떠나서. 하지만 주식 내부적으로 시장 문제는 이 우한폐렴 가지고 더 크게 막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정말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본 전제로 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정치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계속 순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 우한폐렴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들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저 고점에 있는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좀 뚜렷하게 변동이 증권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고자 노력을 했는데 뭐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제가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종목별 브리핑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할 거고 어제부터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릴 대상인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